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영양학 시간에 물과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물과 공기인데요. 특히 물은 모든 생명의 탄생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체중의 55 내지 60% 차지하고 있고요. 하나의 영양소로 인체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이 필요량은 사람은 몸의 지방과 단백질이 절반이 사라져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체내의 수분이 10%가 감소하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에서 22% 정도 부족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kg인 성인은 36리터의 물이 우리 몸에 있고요. 60% 정도가 있고요. 0.6리터만 없어져도 갈증을 느끼고요. 5 내지 6리터가 없어지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10에서 12리터 정도 잃게 되면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을 먹을 수 없으면 사망에 이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요? 사막을 갈 때 물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다 하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중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으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수분의 섭취와 배설의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호흡, 그리고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2.500cc 정도의 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수분을 매일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의 하루 필요량을 살펴보면 신체가 하루에 배출되는 수분량만큼 보충해주면 되는 거죠. 성인은 하루에 호흡을 통해서 0.5리터, 땀을 통해서 0.5리터, 피부를 통해서 0.5리터, 그리고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1.5리터의 물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3.1리터 정도가 빠져나가는데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1 내지 1.5리터의 물을 섭취하고 있고요. 몸에서 수분 재활용을 통해서 0.1리터 정도를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수분 재활용, 그래서 따라서 부족한 양은 1.4에서 2리터의 물을 더 필요하게 된 거죠. 물을 얼마만큼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루의 활동량이나 그리고 체중, 날씨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 같겠지만 날이 더우면 수분량 배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더 먹어줘야 되겠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내의 영양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용매로서 작용하는데, 즉 그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서 체내에 운반해서 우리 조직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수분은 피부와 호흡기로부터 증발돼서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신장은 수분 조절 기능이 있어서 물의 섭취량이 부족하면 소변량을 크게 줄이고, 반대로 물의 섭취량이 많아지면은 수분량을 늘리게 됩니다. 소변량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의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가 그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체내에서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지면 심한 갈증을 일으켜서 그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 즉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암모니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우레아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소변을 안 보고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소변의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되게 진해지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분량을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이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은 체내의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이 36도 오브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하루에 1kg의 수분 증발이 필요합니다. 예, 효소 작용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열을 만드는 것은 효소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소 작용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1kg의 수분 증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세포의 조직 및 혈액의 임파액의 구성 성분이 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은 20에서 25%, 골격은 10에서 25%, 근육은 75%가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이나 글리코겐 형태로서 저장되게 하는데요. 이때도 반드시 수분이 필요로 하고 포함되고 있습니다. 식욕과 음식 섭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독성 물질 배출을 위한 희석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체내에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혈액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체내의 수분량이 10% 감소하면 갈증을 느끼면서 입이 마르고 뇌에서는 갈증 센터를 자극해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농도가 높아져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서 치매 생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증이 심해지면 식욕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식욕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먹지 못하게 되면 영양소의 섭취에도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분 배출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액과 여러 분비액의 주요 성분이 됩니다. 우리가 분비하는 타액이라든가 췌장액 등이 소화액이 98%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액과 양수를 구성하며 이는 외부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와 장의 음식을 움직여서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변비 환자들은 반드시 적당량의 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 환자들 보게 되면은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변비가 있다면 내가 수분량을 적게 섭취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분을 좀 자주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체내 수분이 변화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피부의 조직은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탱글탱글하게 되는 건데요. 그 수분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면 수정란의 9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물에서부터 탄생된다 하는 말은 이 그 수정란의 수분량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80%, 임신 중기에는 70%, 아기가 태어나면 65%, 청년기에는 60%, 50대의 나이가 되면은 50%의 정도 수분이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분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부의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양의 수분 섭취가 효과적인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화되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체의 노화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마시는 것도 역시 그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탈수,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우리가 수분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탈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설사나 구토, 발한 또는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탈수가 상태가 되면 처음에는 수분이 주로 혈액에서 감소하고 점점 심해지면 세포를 구성하는 수분까지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 성분이 2에서 5% 감소하면 뇌에 존재하는 갈증센터에서 즉각 확인하여 먼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 먹어라. 우리 몸에 너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빨리 물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갈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몸에서 갈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때는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많이 홍보하는 것이 입이 마르기 전에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어떻다는 뜻이에요? 갈증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수분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수시로 그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수분 감소와 함께 나트륨, 칼슘과 같은 전해질이 감소한 경우에는 물과 함께 전해질도 보충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설사 증상이 일으켰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화장실을 오랫동안 자주 들락거리게 되면 기운이 없어지면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기운을 못 차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미네랄 밸런스가 깨져서 나타나는 그런 탈수 증상의 하나입니다. 기운을 못 차리게 되죠. 이럴 때는 나트륨과 칼슘과 같은 물질을 전해질을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포카리 스웨트 같은 전해질이 녹아져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중간중간 이런 전해질 음료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질이 떨어지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허약감, 그 다음에 무감각, 근육 경련, 근육 부종,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 혼란증에 빠지게 되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심한 노동이나 운동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분과 염분 손실로 인하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여름철에 물을 먹고 소금을 조금씩 먹어줬는데요. 이렇게 미네랄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것이 그럼 좋은가? 날씨가 무덥거나 많은 신체 활동으로 인해서 땀을 흘렸다면 물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소변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색깔이 짙어지고 몸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분을 먹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 나트륨 혈증이 저나트륨 혈증량이 나타나서 뇌가 붓는 뇌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위험한 행동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 마시기 대회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나트륨증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면은 구역질, 현기증,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뇌의 부종이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갈증이 난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500ml 이상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늦은 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요. 변비가 있다면 아침 식사를 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요. 아침에 공복에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면 공복 시에 물을 마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출출할 때, 피곤할 때, 졸릴 때도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몸이 빨리 회복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또 적당량 먹어주는 거는 좋은데 한꺼번에 많은 물을 또 잠자기 전에 먹게 되면, 예, 또 수박을 먹게 되면, 수박 수분이 많죠. 예, 이거를 먹게 되면은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반 잔 정도의 물을 잠자기 전에 먹는 것은 그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잠을 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도 제가 아래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물, 정말 공기처럼 늘 접하고 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물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영양소가 전달이 공급이 된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사막지대를 간다거나 또는 이렇게 그 동남아 국가에 그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먹게 됐을 때 식중독 사고나 또는 전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굉장히 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양학에서도 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